불꽃야구 시즌2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마자 업계는 크게 술렁였다.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을 택했다는 파격적인 한마디가 던져지면서 이번 시즌의 중심에선 이름이 단 하나 떠올랐다. 장시원 PD. 대기업을 움직이게 만들고 막대한 제작비 논란까지 휘말리게 한 그 결정적 인물. 불꽃야구라는 브랜드를 단순한 예능이 아닌 거대한 프로젝트로 끌어올린 실세이자 시즌2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꾼 키 플레이어였다. 시즌1보다 2배 가까이 커진 제작 규모, 기존 플랫폼 중심 배급 구조를 과감히 흔든 계약 전략, 그리고 장시원 PD가 직접 이끌어낸 대기업급 투자 협상까지. 모든 흐름은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졌다. 왜 업계는 플랫폼이 아닌 장시원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인가? 무엇이 그의 이름을 움직이는 힘으로 만들었는가? 불꽃야구 시즌2를 둘러싼 제작비의 진실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수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이번 시즌의 판을 뒤집은 것은 시스템도 자본도 아닌 장시원 PD라는 개인의 영향력이었다는 것. 그의 관찰력과 기획력, 그리고 프로젝트를 현실로 끌어올리는 실행력이 결국 대기업까지 결정을 바꾸게 만들었다. 이제 불꽃야구 시즌2는 단순한 리그가 아니라 인물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드라마가 되었다. 장시원 PD가 만들어낸 신화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작비의 진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이 지금부터 열린다. 불꽃야구 시즌2가 출범을 알리기 전부터 업계는 이미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시즌1의 예상 밖 성공이 만들어낸 파급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시즌2가 기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기존 스포츠 예능이 시즌을 확정하기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과 비교하면 불꽃야구 시즌2의 제작 결정은 거의 번개와도 같았다. 이 비정상적인 속도 뒤에는 단순한 인기가 아닌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시즌1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였다. 시청자는 더 이상 화려한 장치나 포맷보다 실제 선수의 스토리와 인간적인 관계 드라마를 원했다. 경기의 승패보다 성장의 과정, 갈등과 화해, 팀 내부의 미세한 감정결까지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청층이 등장한 것이다. 불꽃야구는 이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했고 시즌1을 끝내기도 전에 이미 시장은 시즌2의 등장을 기정사실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내부에서는 플랫폼 중심 제작 방식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었다. 시즌1이 상승세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위존 구조는 많은 제약을 만들었다. 편성시간 조정 문제, 콘텐츠 확장성의 한계, 그리고 시즌2에 요구되는 더 큰 제작 스케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까지. 이런 상황에서 제작진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했다. 플랫폼을 중심에 둘 것인가 아니면 프로젝트 자체의 역량을 중심에 둘 것인가. 바로 이 시점에서 장시원 PD의 이름이 강하게 떠올랐다. 그는 시즌1에서 이미 스토리텔링과 팀 운영 구성을 통해 탁월한 영향력을 입증했고 시장은 그의 판단을 신뢰하는 분위기로 움직였다. 시청자 데이터와 팬덤 반응 분석에서도 그의 기획 노선이 확실한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불꽃야구 시즌2의 방향성은 점점 명확해졌다.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 즉 프로젝트의 중심 인물에게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 결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방송산업에서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플랫폼의 배급력과 홍보력은 대부분의 예능의 생명줄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위험을 감수하며 방향을 틀었다. 불꽃야구라는 브랜드가 플랫폼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시즌2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공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축에 장시원 PD가 있었다. 결국 시즌2의 제작 구조는 플랫폼 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으로 재배치되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시즌2가 왜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지 그 이유는 단순한 야구 예능의 귀환이 아니라 방송 제작 방식의 흐름 자체를 뒤흔드는 변곡점이기 때문이었다. 불꽃야구 시즌2를 둘러싼 제작비 논란은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업계 안팎에서 큰 화제로 떠올랐다. 시즌1의 성공 이후 예측되는 제작 규모 확대는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이번 시즌에서 발견된 수치들은 단순한 증액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었다. 일부 관계자들은 시즌2 제작비가 초기 기획 단계부터 예상치를 훌쩍 넘겼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 금액이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투자 구조가 달라졌는가였다. 가장 먼저 지적된 부분은 촬영 환경 개선이었다. 시즌1에서는 한정된 구장 사용, 협소한 부대 시설, 불안정한 스케줄 조정 때문에 제작팀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즌2에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촬영 인프라 확보가 필수로 떠올랐다. 구장 대관 기간을 늘리고 전용 훈련 시설을 확보하며 선수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와 위료 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현실적인 비용 요인이 크게 늘어났다. 이 모든 요소는 단순 비용 상승이 아닌 제작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하지만 제작비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지점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대기업 투자 구조의 변화였다. 기존 플랫폼 중심 계약에서는 플랫폼사가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며 콘텐츠 방향성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서는 플랫폼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제작비 조달 방식 자체가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시원 PD가 직접 국내 대기업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PD 개인이 대기업을 움직였다는 사실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방송 제작 역사에서도 드문 사례였다. 그렇다면 왜 대기업은 플랫폼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을까? 이는 장시원 PD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단순히 인정한 수준을 넘어 그의 판단이 곧 콘텐츠 성공의 핵심 변수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시즌1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청층 성장률, 브랜드 확장 가능성, 2차 콘텐츠 제작 수익 모델 등 구체적인 제안이 이미 충분히 검증된 상태였다. 결국 투자자들은 플랫폼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회수 가능성을 지닌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작비 논란이 계속 확대되자 일부에서는 과도한 스케일업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하지만 불꽃야구 시즌2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장기적 프로젝트 확장성을 전제로 한 기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작비 상승은 오히려 필연적이었다. 문제는 비용의 절대액이 아니라 그 비용이 만들어낼 결과였다. 장시원 PD는 위험 요소를 감수하면서도 시즌2를 시즌1의 단순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대기업을 설득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결국 제작비 논란은 단순한 금전적 이슈가 아니라 불꽃야구 시즌2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다. 제작비의 뒤편에는 프로젝트의 확장 전략과 장시원 PD의 기획 방향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흐름은 곧 이어질 제작 구조의 변화와 더 크게 맞물리며 시즌2의 상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불꽃야구 시즌2 발표 자리에서 제작진이 내놓은 한 문장은 곧바로 업계 전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플랫폼이 아닌 사람을 택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방송 제작 구조와 권력 관계, 그리고 콘텐츠 산업의 흐름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무엇보다도 이 선택이 장시원 PD를 중심에 둔 결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의미는 더욱 강력한 메시지로 확장되었다. 전통적으로 방송 콘텐츠는 플랫폼이 우선이었다. 플랫폼의 편성 전략, 수익 구조, 이용자 데이터는 제작 방향의 중심축을 형성했다. 제작진은 플랫폼의 요구에 따라 포맷을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불꽃야구 시즌2는 이런 틀을 정면으로 깨뜨렸다.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와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더 이상 플랫폼이 아니면 결국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장시원 PD의 존재감이 있었다. 시즌1에서 그는 팀 구성 과정과 스토리 전략에서 강한 개성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의 몰입을 극대화했다. 선수들의 호흡과 감정선, 팀 간의 경쟁 구도가 자연스럽게 드라마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연출 방식은 기존 스포츠 예능과는 다른 깊이를 보여주었다. 플랫폼은 이러한 방향성의 한계를 두려워했지만 장시원 PD는 오히려 그 한계를 기회로 전환했다. 시즌2에서는 더 큰 무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고 그 비전은 내부에서도 강한 지지를 얻었다. 플랫폼이 아닌 사람을 택했다는 선언은 제작진이 단순히 장시원 PD의 영향력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는 프로젝트의 성패가 플랫폼의 정책보다 개인의 기획 능력과 실행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판단이었다.
업계에서도 이 결정을 흥미롭게 바라봤다. 최근 시청자들은 특정 플랫폼보다 개별 PD나 크리에이터의 스타일을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플랫폼보다 창작자에게 더 높은 신뢰를 주는 흐름이 이미 시장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 선택은 대기업 투자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투자자는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 기획자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기 시작했고, 장시현 PD의 기획 안정성과 성장 모델이 설득력을 갖춘 순간 투자 방향은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불꽃 야구 시즌2는 그렇게 플랫폼 중심 제작 생태계를 벗어나 독립적인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며 산업 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결국 플랫폼이 아닌 사람을 택했다는 말은 하나의 선언을 넘어 불꽃 야구 시즌2의 본질적인 기조를 나타내는 상징적 문장이 되었다. 이는 제작 방식을 바꾸고 투자 흐름을 바꾸며 나아가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철학 자체를 뒤흔드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화를 이끌어낼 충분한 역량과 신뢰를 가진 장시현 PD가 있었다. 장시현 PD가 불꽃 야구 시즌2의 중심인물로 떠오른 이유는 단순히 시즌1의 성공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이 대기업을 움직였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제작 구조에서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었다. 방송업계에서 한 PD가 투자 방향을 뒤바꾼다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특히 플랫폼 중심 구조가 절대적이었던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장시현 PD는 기존 규칙을 통째로 다시 쓰게 만들었다. 장시현 PD의 강점은 명확했다. 첫째로 스토리를 통합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는 시즌1에서 선수들의 개별 성장 서사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 묶어내며 시청자에게 경기 이상의 감정을 전달했다. 단순 승패가 아니라 관계와 변화, 그리고 팀워크라는 요소가 살아나도록 설계한 그의 방식은 스포츠 예능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장르적 가능성을 열었다. 이러한 연출 전략은 플랫폼보다 PD의 판단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두 번째 강점은 실행력이다. 콘텐츠 기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기획을 현실로 끌어올리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시즌2의 대규모 촬영 인프라 구축과 장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장시현 PD는 의사결정 속도와 현장 대응력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그의 협상 방식과 요구 조건을 보고 프로젝트의 방향이 명확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즉 투자자들은 플랫폼이 아닌 장시현 PD 개인에게 신뢰를 쌓았던 것이다. 세 번째는 데이터 해석 능력이다. 시즌1 종료 후 그는 시청 패턴, 클립 조회수, 팬덤 반응, SNS 확산 그래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검토하며 시즌2의 핵심 타깃을 재정리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는 시즌2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근거가 되어 투자자 설득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플랫폼 의존 구조에서는 이러한 기획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 중심으로 재편된 구조에서는 그의 역량이 오롯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이처럼 장시현 PD의 이름이 대기업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명성이나 운이 아니라 검증된 기획 능력과 실행 구조였다. 불꽃 야구 시즌2가 플랫폼 중심에서 벗어나 독립적 브랜드로 확장될 수 있었던 핵심 동력 역시 그의 판단과 비전에서 비롯되었다. 투자자들은 그가 만들고자 하는 세계관이 기존 스포츠 예능을 넘어선다고 보았고 그 결과 프로젝트 자체의 가치가 플랫폼 이상의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장시현 PD 신화의 본질은 결국 한 사람의 영향력이 산업 구조를 실제로 바꾸어냈다는 점에 있다. 플랫폼이 아닌 사람을 택했다는 제작진의 선언이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실제 실행 가능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인물이 바로 그였다. 불꽃 야구 시즌2는 그렇게 장시현 PD를 중심으로 재정렬되었고 이는 향후 시즌은 물론 업계 전체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불꽃 야구 시즌2의 공식 발표가 업계에 미친 파장은 단순한 프로그램 귀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시즌2는 이미 제작 단계부터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를 벗어나 사람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는 전례 없는 시도를 감행했고 그 중심에는 장시현 PD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장의 관심을 넘어 향후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의 전략 구도까지 흔들고 있었다. 먼저 방송계는 불꽃 야구 시즌2의 제작 방식이 성공할 경우 플랫폼 의존도가 해체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플랫폼의 편성 권한이나 시스템을 우선으로 고려하던 기존 구조는 점차 창작자 개인의 영향력과 브랜드 가치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 이는 PD의 기획 능력이 산업 내에서 더 큰 평가 지표가 되며 나아가 프로그램 제작 방식 자체가 유연해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변화는 투자 생태계에 있었다. 대기업이 플랫폼이 아닌 PD 개인과 기획안을 중심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 사례는 극히 드물었지만 불꽃야구 시즌2는 이 흐름의 전환점을 열었다. 투자자들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독립 콘텐츠 브랜드가 창출할 확장성에 더 큰 주목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스포츠 예능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창작자 중심 투자 모델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시청자 관점의 변화이다. 현대 시청자들은 특정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의 성격과 창작자 스타일을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불꽃야구 시즌2는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겨냥하며 창작자 중심 브랜드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장시원 PD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제작 담당자를 넘어 프로젝트의 세계관과 방향성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시즌2가 실제 방송으로 이어질 경우 세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콘텐츠 확장성의 강화다. 플랫폼 제약이 사라지면서 스핀오프 제작이나 해외 판권 개발이 더 수월해지고 프로젝트의 수명도 길어진다. 둘째, 콘텐츠 경쟁력의 상승이다. 현장 중심 제작 방식이 강화되면서 시리즈 특유의 긴박감과 서사 깊이가 더해져 프로그램 자체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셋째, 산업 전체의 전략적 변화다. 불꽃야구 시즌2의 성공 여부는 한국 방송 산업에서 창작자 중심 구조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결국 불꽃야구 시즌2는 단순한 시즌 연장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 철학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플랫폼 중심 제작 방식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장시원 PD라는 확고한 인물이 있었다. 그의 이름이 만들어낸 결정적 전환은 이번 프로젝트를 넘어 업계 전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시즌2가 공개되는 순간 한국 콘텐츠 시장은 다시 한번 재편될 가능성이 크고 불꽃야구는 그 변화의 선도에 설 준비를 마쳤다.